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리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4일차고요. 네, 목요일입니다. 7장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전체 내용을 정말 다 샅샅이 살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랑 이렇게 진도를 좀 따라가면서, 아, 맞아, 이런 내용 있었지? 이런 거 정리하는 차원으로 이 거꾸로 진도 빼기를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볼게요. 재정력 지수가 1 이하인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하는 일반 재원은 보통교부세죠. 그죠? 교부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그 다음 우리 소방안전교부세, 그 다음 네 부동산 교부세. 각각의 교부세 내용도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교부하는 조건들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이렇게 재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꼭 보셔야 되는데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지방세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서 거듭하게 되는 일반 재원은 부동산 교부세.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선지밖에 없지만 교부세 전체의 내용 다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3번입니다. 기관 위임사무처럼 지방자치단체를 하위기관으로 위임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전액을 조부하는 자금이 있다. 국고보조금 중에 바로 교부금을 설명하는 거죠. 국고보조금에 대한 내용은 아시겠지만 전체 내용들 다 기억해 주셔야 되고 보통 기관이임 사무와 단체이임 사무 그리고 자치사무, 사무에 대응해서 움직인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내용 다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 지방채에 관한 것도 여러분 내용 봐주셔야 돼요. 이번 23년 국가직과 지방직 7급에서 이 지방채 발행에 대한 내용들 꽤 자세하게 물어봤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발행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 광역이나 기초의 지방자치단체 장도 발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특별지방자치단체 역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 조합도 당연히 발행할 수 있고요. 법률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요거 알고 계시는 선지여야 할 거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재무 규모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지방채 발행의 한도의 범위를 정한다고 했죠. 이 범위 내에서 발행을 할 때에는 따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지방의회의 의결만 얻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외채를 발행하거나 혹은 한도액을 초과했을 때 이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전체 재원 중에 자주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 재정 자립도라고 했고요. 오히려 자주 재원이 아닌 일반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재정 자주도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 얘기했던 거 기억하죠? 자, 7번입니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공기업입니다. 그 종류로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공단이 있고요. 요거는 법인이 아닙니다. 요건 지방자치단체 소속이지만 예나 예, 지방공사나 공단은 법인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8번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아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으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 투표나 주민 선거나 이런 과정은 참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18세 이상의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의회에게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할 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례 개폐 청구권입니다. 자, 10번입니다. 주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 18세 이상의 주민은 광역자치단체 300,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200, 그 다음 시군 자치구 15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연서를 모아 광역단체는 주무부 장관에게, 기초자치단체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감사 청구가 끝났어요. 재무상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실제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때 감사 청구를 했었던 주민이 감사 청구 사항과 관련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관할 행정법원에 주민소송이라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민감사 청구하고 난 다음에 주민소송이 가능하다. 요거 기억하시라고 얘기를 했죠. 자, 12번입니다. 18세 이상의 주민, 지방의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자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투표를 실시하자, 주민투표 합시다라고 부의할 수 있는 건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주민투표의 경우 결과는 주민투표권자 총수 4분의 1 이상의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 투표로 확정되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14번입니다.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의 경우 결과는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인 효력이 된다.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15번.
주민 소환의 소환 대상은 자치단체장 및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입니다. 비례대표는 제외되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주민 소환제도 운영할 때 공직자에 대한 심리적 위축 효과로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기가 좀 어려워진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능률적인 지방행정 운영이 저해될 수 있다는 단점도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주민 참여까지 내용들을 봤고요. 우리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과 의사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을 이원적으로 구성하는 기관 대립형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방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아시겠지만 자치구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구만을 이야기하고요. 자치구가 있고요. 자치단체인 구가 있고요. 이들과 별개로 행정구가 따로 존재하는 건 알고 계시죠? 3번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 달리한다. 이를 협의 조정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둘 수 있다는 거. 사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챕터 2, 3 여기에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요 마지막 4번 선지가 바로 이번 주민 참여 파트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뿐만 아니라 지방에 속한 모든 의회 의원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가 잘못됐죠? 비례의원에 대한 소환권은 없기 때문에 이건 X가 됩니다. 정답은 4번이요. 2번. 우리나라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지방세 중에 목적세라고 얘기한다면 교자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 시설세. 그래서 얘네들은 목적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X입니다. 고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 내용이기 때문에 틀렸죠? 재정 자립도는 얼마나 스스로 자립해서 재원을 만들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여서요. 세입 총액에서 지방세, 세외 수입, 자주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의 세입 항목 중에 자주재원이 아니라 의존재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거 X. 자, 그래서 2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바로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거꾸로 진독 빼기 오늘 챕터 5의 내용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실장 모든 내용을 다 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전체적인 진도에 맞추어서 우리 선지도 보고 문제도 봤습니다. 기억이 좀 잘 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다음 주에는 6장의 내용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법 법령 읽기, 주말엔 법령 읽기, 주말은 금요일부터니까 불금이니까. 그래서 내일부터는 네, 3일 동안 지방자치법 1탄, 2탄, 3탄, 4탄까지 있습니다. 법령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